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따뜻하고 그리고 뭐 추웠다가 따뜻해졌다가 여러 가지 참 변동이 많습니다. 비도 오고 지금 일본은 이렇게 시작해서 뭐 장마철이 조금 이따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덥다고 하나요? 그렇게 뭐 스침 목욕탕에 앉아 있는 뭐 이런 기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의 여러 가지 소식 중에서 일본의 원유 탱커, 그 원유 유조선이 처음으로 입항했습니다. 한 척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본 관련 선박 소식입니다. 현재 중동 이란 관련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실상 봉쇄된 상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겠지만은 일본도 또한 똑같습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란과 외교적으로 협상해서 일본 관련 선박의 통과를 허용받고 있습니다. 뭐 허용받고 있다고 해도 이번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이데미스 고산과 원유 탱크 한 척이 유조선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이데미츠 마르라고 했어요. 이 사진과 같이 커다란 원유선인데 선박인데요. 이 배입니다. 이게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정유사 이데미스 고상을 관리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약 200만 배럴을 적재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200만 배럴은 일본에서 그 하루 쓰는 분이라고 합니다. 1일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나오죠. 이 배들이 200만 배럴에 이 배 길이가 330m라고 합니다. 커다란 유조선인데 이것이 매일 한 척 이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계산이 나오죠. 31척이나 32, 3척이 들어와야 일본에 유지가 되는 건데 이 배 한 척당 척당 1일분이니까 32, 3척이 들어와야 일본에서 승용차에 기름도 넣고 뭐 여러 가지로 또 뭡니까 발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뭐 2개월, 3개월째 들어갔나요? 이렇게 되는데 2, 3개월 안에 매일 한 척, 두 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본에서 그 쓰는 원유를 계산하면 하루에 한 척에서 1.5척이 들어와야 정상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 3개월 안에 전부 스톱된 상태에서 한 척만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 원유가 뭐 완전히 뭡니까 스톱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은 비축분으로서 이것으로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그 계산대로 11월 달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뭐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사회가 뭐 스톱된 상태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전쟁이 끝나고 원활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참 기원합니다만은 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아직도 협상 중이며 일단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그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란이 핵에서 우라늄에서 손을 떼지 않는 한 이걸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뭡니까 우라늄을 손에서 다른 나라로 가져가서 폐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길게 되고 또한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 이건 난리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도 잠잠한 거는 비축분으로서 떼어가고 있는데 일본은 배 한 척이 들어왔다고 지금 뉴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더 좀 깊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전쟁 이후에 일본 관련 탱커 중 최초입니다. 5월 25일 일본 나고야항에 도착해서 선박 특징은 길이가 약 330m,
엄청난 크기의 초대형 탱커입니다. 일본인 승무원 3명이 탑승하고요.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요. 통과 후 페르시아만 일본 관련 선박은 38에서 39척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이래서 뭐 거의 줄었단가 뭐 거의 스톱된 상태이죠. 다른 일본 관련 선박 통과 사례를 보면 4월 초에 미쓰이 OSK 라인 상선이 LNG 운반선, 이거 원유가 아니고 LNG네요. LNG 운반선 소화가 LNG가 최초로 통과되었고, 또한 4월 초에 LPG 탱커 그린 3비가 통과했고요. 5월 14일 또 다른 일본 관련 탱크가 통과, 일본인 승무원 4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에 통과한 것은 아직 일본에 들어오지 않고요. 이 배는 이달 말경에 도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황 배경으로서는 이란이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면서 많은 선박이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고 전체 약 2,000척 이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줄지어서 많은 선박들이 항해를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만, 많은 뭐 2,000척이면 엄두도 못할 숫자이죠. 이 배들이 전부 증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 고이치, 그러니까 사나이 총리는 직접 이란의 안전 통과를 요청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38척 정도의 일본 관련 선박이 남아 있어서 추가 통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페르시아만에 대기 중인 수많은 선박들이 봉쇄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만, 이 소식은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상도 연일 이란과 회담을 전화 통화도 하고 외교적으로 요청도 하고 있는데, 딱 한 척만 들어왔으니 이게 사실상 난리가 난 겁니다. 현재 2026년 5월 27일 기준 일본 입항 원유 탱커는 입항 완료가 한 척입니다. 이데미스마루 한 척입니다. 이데미스마루 배는 어떻게 됐느냐면 이 배입니다. 이 배 한 척이 여지까지 2-3개월 안에 한 척밖에 들어오지 못해서, 이게 한 척이 실컷 원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 쓰는 원유의 뭡니까? 하루분, 1일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한 척이 들어오면 일본에서 하루 쓰니까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달 쓰는 것은 31척이나 32척이나 33척이 들어와야 일본에서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 조금 넘죠. 근데 1억 2천 조금 넘는 인구가 쓰는 양이 그 1일분이 이 배 한 척입니다. 그 우리 한국도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은 5천만이 좀 넘기 때문에 일본의 인구의 약 2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이틀에 한 척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틀에 한 척. 15척, 16척 정도가 들어와야 한국은 또 감당하고, 일본은 이게 1일분이니까 31척이나 32척이 들어와야 일본 국내에서 쓰는 원유 소비량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이데미스마루 호르무즈 통과 후에 항해 모습하는 이 배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전쟁이죠. 전쟁이 종전이 되느냐, 휴전이 아니고 종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11월 달까지 가지 않아야 되는데, 11월을 넘게 되면은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해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란과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한 척당 원유량 일본 하루 소비량은 약 0.6에서 0.81분입니다. VLCC 초대형 원유 탱커 한 척 용량이 200만 배럴이고, 이것이 30만 톤 정도입니다. 일본 하루 원유 소비량이 250만에서 300만 배럴입니다. 따라서 한 척당 하루 소비량의 65에서 80%, 대부분 보도에서는 80% 하루분 또는 반나절 하루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비교 설명, 도쿄도 뭐 야구장 4개 분량의 기름을 한 번에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배 한 척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길이가 330m 이거 엄청 큽니다. 뭐 배라기보다는 무슨 원유를 실는 항공모함 같으네요. 네. 일본 석유 비축량 현황은 지금 총 비축량이 약 200에서 211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254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 3개월 쓰다 보니까 뭐 200에서 211분, 약 201분, 201분이면 그러니까 6개월이나 7개월 분이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월 달까지 원유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야단이 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국가 비축이 약 120에서 131분입니다. 일본은. 또 민간이 비축한 게 약 70에서 81분. 산유국 공동 비축이 약 31분입니다. 이전 2025년, 2026년 1월에는 248에서 254일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뭐 지금 남은 것은 200에서 21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현재. 방출 이력을 보면은 2022년 3월 민간 의무 비축 15일분 플러스 국가 비축 1개월분 약 80만 배럴 총 45에서 51분을 방출했습니다. 최대 규모로 방출했습니다. 5월에 국가 비축 약 추가 21분 2차 방출 진행 중 5월 1일부터 시부시 등 기지에서 순차 방출하고 있습니다. 2차 방출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달이니까. 방출 후에도 대체 수입, 미국이나 중앙아시아 등 호르무즈 우회 루트로 5월에는 전년 대비 60% 수준의 원유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6월 이후 추가 방출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배경과 의미, 일본은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 호르무즈 통과가 막히면 큰 타격을 입힙니다. 현재 비축량은 여전히 6에서 7개월 분으로 안정적이나 장기화되면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 목표 민간 의무 비축률을 일시적으로 낮춰 시장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한 국가 비축을 방출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예정이지만은 11월 달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뭐 완전히 스톱되고 우리 서민들이 회사를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할 때 사용하는 승용차 기름도 넣지 못하고 11월 달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완전히 뭐 난리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 비축량 요약으로서는 IEA 국제 기준 순수입량 기준 200에서 208일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세계 6위 수준. 우리 한국도 208일, 200에서 208일이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정부 전략 비축유는 한국석유공사 약 1억 배럴, 100만 배럴이 있고요. 연간 비축유 정유사 약 9천만에서 9,500만 배럴이 한국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한데요. 이것이 11월 달까지 전쟁이 종전이 돼서 매일 실어 날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스톱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 앞날이 깜깜한 상태입니다. 현재에서는 깜깜합니다. 그러나 깜깜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일본 국민, 한국 국민이 지탱하고 있는 것은 비축 이유를 지금 방출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 잠잠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야단이 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이 하루빨리 종전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회담을 파키스탄을 중재자로 인해서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요. 또 큰 문제는 이 두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대표, 또 이 사람은 지금 서거하고 안 계시지만 이란을 대표하는 사람하고 또 민주주의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분들의 뭡니까? 타협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일본이나 또 한국이나 원유 수급에 이상이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201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일본에서 첫 원유 탱커가 한 척이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